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작용 기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핀지 임주도 조합의 이런 시장 점유율 상승 가져간 수준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못 따라갈 수 있다. 자,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주가 상승은 계속된다라는 리포트로 좀 여겨집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쓴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의도라는 거를 보면은 요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공매도 편에 서서 아주 안 좋게 리포트를 쓰는 경향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의 리포트를 쓰는 연구원들과 공매도들은 거의 이제 같은 협력 관계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리포트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고 주가를 누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지 생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 생각이니까. 그러면 우리 주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가장 잘 아는 진양원 회장님 그리고 HLB, 엘레바에서 보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리포트 뭐 공매도들이 하나 좀 써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알 수는 없죠. 그냥 의심만 할 뿐. 근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본다면 뭐 그렇게 보는가 보다 하면 되죠. 자, 리보 병용요법 작용 기전 차별성이 없어서 주류 치료제와 작용 기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이 13시 19분에 나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우호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리포트를 썼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 공매도들의 이게 공매가 이렇게 힘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허가는 기정사실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포인트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FDA 허가가 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시총이 적정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나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나서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9월 달에 미국 시장 진출 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FDA에 간암, 그것도 가장 지금 진입하기 힘든 그런 암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에 진입하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경사가 될 겁니다.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러고 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허가는 나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파이널 리뷰까지 별다른 이슈 없이 끝이 났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저거 때문에 허가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리포트는 나오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보캄넬이 출시 매출 완만하게 증가할 건데 내가 보기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연구원이 보기에는 주류 치료제와의 작용 기전 차별성이 없어서 임핀지 임주도의 매출 성장 전례를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보기엔 좀 그럴 것 같아. 아님 말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런데 쭉 보면은 HB는 간암 치료제부 리보캄넬 이제 허가 5월 16일까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미국 시장이 정말 크죠. 간암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 규모고 글로벌 간암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1차 치료제는 20년 6월 FDA 승인을 받은 로시의 티센트라바스틴, 그리고 22년 10월 달에 승인받은 임핀지 임주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이요법, 얘가 이제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요쪽에 침투해서 얘들을 뺏어오면 되는 거죠. 러시아 티센트리 시장 점유율이 28%,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 임주도가 11%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러시아 아바스틴이 소화기계 출혈 우려가 있죠. 처방 가능 환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소화기계 출혈 우려가 있는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인핀지 임주도 쪽으로 갔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원이 정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핀지 임주도의 이 수준을 알고서 리포트를 쓴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인핀지 임주도는 면역인데 이쪽으로 넘어갔죠. 왜 넘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왜? 얘가 약점이 크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소화기계 출혈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넘어갔죠. 25%.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위장관 출혈이라는 부분이 기전은 동일하지만 리보세라닙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게 현재 간기능자 ALBI 2-3 된 환자 대상으로 효과적인 다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간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잘 듣는 게 리보캄넬이죠. 인핀지 임주도도 간기능 저하 된 환자에게도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효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죠. 좀 더 살펴보고 못하다라고 해죠. 못하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추정된다. 자, 리보캄넬은 ALB에 무관한 사망 위험 개선 효과를 입증했죠.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부작용 부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억가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암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암인데 이미 간기능 환자, 저체한 환자에게 간 송산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작용이 발현되면 대중요법과 함께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투여 자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근데 일시 중단한 이 퍼센테지가 매우 낮죠.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다. 리보캄넬이 매우 낮습니다. 리보캄넬 둘 다 문제로 중단한 게 3.7%밖에 되지 않는다. 리보가 문제가 있거나 캄넬이 문제가 있거나 해서 중단한 게 24.3%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얘를 쓸 수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들 지금 면역이죠. 그러니까 저기 리포트를 보면은 승인은 될 것 같아. 근데 인핀지 임주도처럼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티스나바하고 기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데이터는 좋습니다. 아주 월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OS 그래 사망 위험도는 리보캄넬이 좋고, PFS ORR은 티스나바가 좋죠. 근데 메이저는 사망 위험도가 OS입니다. 그리고 인핀지 임주도하고 따로 비교를 해 본다면 각각 이렇게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썼다면 저렇게 쓰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내가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인핀지 임주도는 부작용이 당연히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가장 좋은 게 본인의 이런 T세포, 면역력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적죠. 근데 약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22% 사망 위험도, 22% 줄인다, 이런 수준인데 얘가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이걸 계속 쓸 거냐라는 거죠.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어차피 약이 없기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라는 이런 부분과 간기능 저하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인핀지 임주도가 낫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리보캄넬은 그렇지 않죠. 얘는 위장관 출혈 그런 부분에도 관계없고,
그리고 간기능 수치 저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효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잘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인피니즘 임주도를 쓸 이유가 없어지겠죠. 지금은 리복 함넬이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앞으로 점유율 많이 올라갈 거다. 인피니즘 임주도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새로운 지금 아주 강력한 매기가 등장하죠. 새로운 이제 황제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인피니즘 임주도를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얘 혹 안 하겠습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환자라고 한다면 간이 안 좋은 간암 환자다 라고 한다면 22%짜리 PFS 목표치도 미달한 이 약을 계속 쓸 거냐? 얘를 쓰겠죠. 얘를 쓸 겁니다.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걸 왜 계속 씁니까? 22%짜리를. 부작용 없다는 게 그건 뭐 사망 위험도가 이렇게 높은데 2배 이상인데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게 당연히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티센트리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마찬가지로 지금 반은 얘가 좋고 반은 얘가 좋은데 메이저는 HAB가 다 좋죠. HAB가 다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을 또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 위장암 출혈 이런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상이 될 거다. 그러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간 수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간 수치가 조금 뭐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약물로 대응이 되죠. 우르사 먹으면 되죠. 우르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복 함넬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얘보다는 적어도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리포트의 정의를 좀 본다면 허가 난다고 보고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